그 이름을요, 한글 이름 세 글자. 등록하실 때 주셨던 한글 이름 세 글자로 바꿔주시고요. 화면을 좀 켜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은 나요입니다, 여러분. 아까 앞 시간에 저를 만났던 분들은, 네, 맞아요. 또 저예요. 다시 나입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네, 제가 다시 한번 인트로 말씀드릴게요. 파일 다시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까 카톡방에 보냈던 거랑 같은 거니까 그거 가지고 계시면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그래요. 봅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IB 바이오로지에 대해서 한번 인트로로 말씀을 드려보고 어떤 과목인지, 그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요즘의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즘 트렌드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바이오는요, 어, 여러분들이 역시 프리아비 때 바이오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아마도, 뭐, IGCS일 수도 있고, MRP일 수도 있고, 모든 시간에 들었을 건데, 일단은 바이오는 IB로 가면서 그 범위는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IGS 했잖아요? IGS면은 IG에서 배웠던 챕터 중에서 IB에서 안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약간 엄청 브로드하게 조금씩 배우는 건데 이제 챕터를 좀 줄이고 대신 좀 깊게 파는 거죠. 그래서 좀 중요한 챕터만 남아있고 중요하지 않은 챕터를 약간 버리는 건데요. 일단 셀러버스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전반적으로 모든 과학, 바이오랑 케미랑 피직스랑 전부 다 최근에 좀 바뀌었거든요. 확 갈아엎어졌는데 바이오가 가장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바이오로지는 약간 좀 외울 게 많죠. 네, 맞아요. 여전히 그래요. 안타깝지만, 네, 여전히 약간 암기 과목이긴 한데, 근데 이제, 암기 과목이 맞긴 맞아. 근데 좀 약간 저학년 레벨에서는요, 암기로 상당 부분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암기로 상당 부분 해결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진짜 완전 고독점 받고 싶으면은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외우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제 그걸 좀 문제 활용시키는 걸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바이오로직 암기 과목이냐면은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 바이오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7점 받는 비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다른 과학보다. 반 정도거든요. 근데 6점 받는 비율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적당히 잘하는 건 쉬운데 되게 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마지막 조금 더 잘 받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거기 일단은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좀 외웠으면은 일단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막 풀어내면은 일단은 점수를 받는 건데 근데 거기서 좀 더 치고 올라가려면은 온갖 쪽의 문제 푸는 기술이라든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문제 적용시키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일단 바이오로지 과목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트로를 보여드려 보자면은 일단 점수 받는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페이퍼 두 개예요. 탭 1, 2, 두 개거든요. 옛날엔 세 개였는데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A, 2, 1A, 1B, 2인데, 그러니까 페이퍼는 두 개인데, 1A가 두 가지로 나뉘어가지고, 이 두 개는 원이라고 부르지만 굉장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스타일로 보자면은, 뭐, 총 세 가지 스타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IA, 이거 랩리포트입니다. 이거는요. 랩리포트인데, 정말로 그냥 랩리포트예요. 그냥 쓰면 돼요. 토픽은 자유. 그래서 학교에서 얘들아 이제 IA 쓰자 하고 얘기해주고, 토픽을 알아서 정해와. 라고 말할 거예요. 그 여러분이 토픽을 알아서 정하신 다음에, 실험을 알아서 하신 다음에, 예, 그거를 레포트 쓰면 됩니다. 3천자.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죠. 보통 좀 어려워요. 너무 많은 자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약간 좀 기술이 좀 있거든요. 약간 좀, 뭐, 되게 티피컬한 점수 잘 받는 디자이너 1등이 있긴 해요. 그래서 약간,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좀 지나고 나서 좀 첫 학기 배우고 나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지금 걱정하실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이제 좀 나중 얘기니까. 지금은 그 시험 공부에 대해서만 포커스 해볼게요. 일단 학기 초에 1학기 내신은 거의 시험 점수로 하게 되니까요.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건 뭐냐면요. 페이퍼 1B인데 이게 없다가 생긴 거거든요. 신규 페이퍼인데 이게 IB 홈페이지 가시면은 당당히 나와요. 실험 문제다. 실험 문제인데 안 배운 실험 문제다라고 나옵니다. 배운 실험 문제는 여기 나옵니다. 페이퍼 2요. 자, 피직스랑 케미스트리 들으시는 경우는요, 이제 거기서는 실험 문제가 비중이 되게 높진 않거든요. 페이퍼 원베이는 나오지만, 근데 바이오는
뭐 실러버스 바뀌기 전부터 원래부터 실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원래부터. 그래서 다른 과목은 이제 최근 들어 실험 문제가 추가된다라는 느낌이라면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원래도 많이 나왔는데 두 배로 늘었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 문제랑 그래프 문제, 그게 조금 문제거든요. 복잡하거든요. 암기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차이를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시험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 오른쪽 거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로지가 모든 사이언스랑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멀티플 초이스가 남아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원래 아이비는 멀티플 싫어하잖아요. 좀 서술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지 객관식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사이언스는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비중이 크진 않아요. 자, 예전에는 20%. 그러니까 전체 시험 점수에서 여러분의 최종 그레이드에서 80%가 글쓰기고 20% 멀티플인데요. 실라버스 바뀌면서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페이퍼 1A랑 B 합친 게 36인데 여기에서 뭐 멀티플이 전부 다 아니니까요. 그죠? 나누긴 아니지만 한 반 이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멀티플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중이고요. 그거보다 큰 거는 그 예전에는 페이퍼 3가 있었거든요. 옵션 토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른 거였는데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고를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환경 토픽을 따로 떼가지고 필수로 넣어버렸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바이오는 양이 늘었습니다. 다른 과목보다. 피직스랑 케미스트리랑 바이오랑 모든 과학이 똑같은 해에 바뀌었어요. 실러버스가.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뭐 붙을 건 붙고 떨어지건 떨어지고 좀 같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바이오 늘었어요. 그래서 이콜로지가 환경이죠. 환경이 중요하니까 아이디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죠? 막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고 뭐 어떤 소시아 뭐 에스펙트가 뭐 그런 거 사랑하니까 요즘에 그런 걸 더 좋아해가지고 얘네가 비중을 진짜 늘려가지고요. 요즘 시험 보시면은 원래도 이콜로지가 중요한 토픽이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딱 곱하기 2 됐어요. 곱하기 2면은 사실상 거의 전체 시험의 40%는 환경이 먹는다고 봐야 됩니다. 환경 토픽이 좀 호불호가 갈려요. 뭐 보통 싫어하죠. 재미없거든요. 그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예, 좀 약간 좀 너한 거라 가지고 싫어하고 쉽긴 쉬운데 점수 받기가 조금 어려운 게 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포커스 할 거는 지금 단계에서 걱정하실 것은 뭐냐면은 뭐 특정 토픽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그 분위기 있잖아. 시험 문제 유형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그 조금 최근 나온 문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다들 그 백그라운드 노지가 달라가지고 그죠? 제가 이제 어떤 거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모두가 다 엔자임이 뭔지 아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냥 엔자임 관련된 실험으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엔자임 뭔지 모르는 사람 없죠? 네, 다 아시죠? 네, 그거예요. 리액션 발생시켜주는 우리 친구들. 바우더시가 캐탈리스트.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리액션을 발생시켜준다기보다는 느린 거를 빠르게 해주는 거이긴 한데 근데 어차피 바우더제스는 너무 느리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느린 걸 빠르게 해준다기보다는 그냥 certain biochemical reaction을 발생시켜준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 아까 제가 오전에 보내드려가지고 혹시 한번 읽어보실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자세히 볼게요. 어차피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자, 진통제를 만들고 싶대요. 에너제식스라는 게 페인킬러거든요. 그래서 페인킬러를 만들고 싶은 상황인데 COX 1, 2, 3가 엔자임이랍니다. 기능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죠? 이거 COX 1, 2, 3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이 IB를 아직 안 배워서가 아니고요. IB를 배운 사람도 처음 보는 겁니다. 원래 그냥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어차피 표현 정보 문제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지금 5월에 시험 보는 그 선배들도 그죠? 형아 누나 언니 오빠들도 COX 뭔지 몰라요. 그냥 문제 나오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기능은 얘기 좋네요. COX 1, 2, 3가요. 뭐 하는 거냐면은 인플레이메이션을 발생시킨다고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COX 1, 2, 3 친구들 사이클록스에너지가 전부 다 인플레이메이션을 발생시킨대요. 인플레이메이션 생기면 염증 생기는 거니까 좀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로 개발한 이 다이파이론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을 이용해서 COX를 조금 turning off 할 거랍니다. 그러면은 COX 엔자임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다이파론이란 저 새로운 물질이 COX 엔자임을 좀 약간 터닝 다운 시키는 기능이라면은 안 아파지겠네. 그죠? 뭐 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우리의 메인 프레미스입니다. COX 엔자임을 꺼버리자, 방해하자, 이니비팅하자. 그러면 안 아파질 것 같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실제 그래프를 봐봅시다. 자, COX 엔자임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자, 1번 Aligned relationship between diaphragm concentration and COX rate.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물어보는 거네, 그죠? 2점. 그죠?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내려가요, 그죠? 네, 이거는 아무리 바보 멍청이 봐도 내려갑니다, 그죠? 이거는 네, 내려간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점이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자, 뭘 하나 추가할까요? 네, 그죠? 기울기의 변화 정도. 왜냐면 내려가는 게 그냥 내려가는 거 아니잖아. 그냥 내려간다 하시면은 이거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얘는 자, 다이파련이 로우 컨센트레이션 때는 별로 안 내려가는데 하이 컨센트레이션 때 내려간다라는 식으로 답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약간 규칙이 있거든요. 아웃라인 문제는요, 막 되게 자세히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하고 이유를 밝혀보고 왜 그런 거야? 이건 explain, deduce 이런 거거든요. 제일 피곤한 게 evaluate, 마지막 거. 이게 제일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은 일반적으로 깊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래프가 생긴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웃라인이라 그러면은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인데 그랬을 때 보통 이 점이거든요. 자, 지금처럼 트렌드가 여러 개인 경우 올라가다가 내려갑니다. 1.1점인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래프 자체가 여러 개라서 올라가고 올라가요. 근데 제가 더 많이 올라가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올라는 가는데 데이터 퀄리티가 나빠요. 약간 좀 왔다 갔다 플락추어팅 합니다. 퀄리티 일정. 셋중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누가 봐도 트렌드가 여러 개는 경우라 가지고 구간을 잘라 가지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울기의 변화 정도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문장으로 옮기다 보면은 괜찮아. 충분해요. 문제 없어요. 괜찮은데 조금 정확한 표현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뭐 그 칼큘러스 그래프가 아니니까 막 사실 바이오에서 기울기라는 표현을 쓸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잖아. 기울기는 rate of change니까 뭐 칼큘러스나 케미스트리 쓰겠지만은 그래서 그거보다는 구간을 잘라가지고 트렌드를 나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쓰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다이페론이 low concentration 때는 변화가 없다. high는 내린다로 해주십시오. 자, 2번. 그래서 this whether dipiron is inhibitor of CX2입니다. 자, this whether the thing is an inhibitor of CX2인데요. 뭐 좀 애매하긴 한데 하나만 골라라. 맞냐 아니냐 물어본다면은 비니비터가 맞냐 아니냐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면은 아니다라고 하겠죠.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안 떨어졌습니다. 그죠? 2점이거든요. 이것도 뭘 또 적어야 됩니다. 추가로. 그죠? 뭘 적으면 좋을까 이거는. 자, 이거 A번 문제랑요. B번 문제 있잖아요. A번 문제랑 B번 문제의 그 որդ딩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해볼까요? A번은요. Outl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ipiron and COX3 이고요. B번은요. dipiron이 inhibitor냐고 물어봤어요. 약간 비슷한 말이긴 하거든요. 약간 다른 말, 그냥 좀 달라요. 그 뉘앙스를 캐치해보세요. A번은요, 그래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B번은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물론 B번에 답을 하려면은 그래프 값을 활용하는 건 맞아. 근데 A번은 릴레이션을 밝혀버리고 했으니까 진짜로 이 팩터가 바뀔 때 저 팩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B번은
그게 아니고 이니비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주어진 그래프만 보자면은 일단은 이니비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래프 바깥을 조금 상상해 보자면은 얘는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아, 물론 알 수 없어. 물론 알 수 없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그려놓은 거 보면은 셋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인 거지. 그죠? 자, 그러니까 B번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요.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안 내려가니까. 그렇긴 한데, 자, within the tested range는 아닌 것 같은데, even higher concentration으로 가면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B번에서 물어본 건 A번처럼 그래프를 설명해봐가 아니거든요. 그죠? B번의 문제를 다시 보세요. 다이파론이 이니비터냐 물어봤어. 그래프를 보고 트렌드를 맞추러가 아니거든요. 이니비터가 그래프를 보자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프에서 보여주지 않은 걸 상상해 보자면 될 수도 있겠는 걸요가 들어가 이 점입니다. 뭐 문제를 보고 야, 뭐 이걸 어떻게 여기까지 맞추라는 거냐 싶을 수 있는데 뭐 보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중요한 건 그거예요. A번이 문제가 물어보는 그 문장의 형태랑 B번의 문제가 물어보는 문장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이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번은 그래프에 대한 거, B번은 그래프를 넘어선 거를 말하는 겁니다. C번은요? C번은 그래서 다이퍼론을 내가 potential of diaphragm as analgesic using the data in the graph니까 다이퍼론이라는 것을 analgetic으로 쓸 수 있네요. 역시 되니 안 되니 하나를 골라만 한다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지금 좋아 보여 그래프가 다 떨어지니까 그죠? 2점입니다. 또 뭘 또 추가로 적어야지 얘네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자, 아까 전에 A번 문제가 물어보는 거랑 B번 문제가 물어보는 거랑 되게 좀 약간 다른 거잖아, 그죠? 한 80% 같은 거는 다른 거였죠. 자, 마찬가지예요. C번 문제가 물어보는 것도 다른 겁니다. 자, A번은 그래프를 보고 트렌드를 밝혀보세요. B번은 그래서 얘가 얘 이니비터가 맞냐? C번은 그래서 약으로 써도 되냐? 거든요. 자, 요 물질을 약으로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몰라요. 아무도. 왜냐면은 지금 약으로 쓰겠다는 거는 먹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프에 나왔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죠? 단 한 개도 없어요. 그죠? 인간은커녕 심지어 쥐한테도 안 먹였습니다. 그죠? 최소 쥐한테도 먹여봐야지. 그냥 다이파론이 들어가니까 엔자임이 떨어진다. 야, 먹어야지. 큰일 나. 절대 안 돼. 죽어요. 그죠? 뭐, 이게 뭔 줄 알고. 그죠? 이게 무슨 이유인지 어떤 원리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먹으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자, 먹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이프티 이슈를 깔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컨센트레이션이 자, 일단은 조금 높아야지 영향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0에 11 때는 이펙트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죠? 별로 안 줄어들어요. 100 넘어가야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1000, 요 정도 되면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근데 지금 한 제대로 떨어지려면은 한 1000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000감 확실해. 그러니까 1000은 확실히 떨어지는데 근데 만약에 인간이 이거를 뭐 500을 먹으면 죽어. 치사량이 500이야. 그럼 치사량이 500인데 1000을 먹었을 때 엔자임이 떨어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죠? 알게 뭐야. 죽는데. 물론 죽으면 안 아프겠지만은 살아있는 상태는 안 아프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10원에서 이거 물어보는데 내가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냐? 네, 맞아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문제를 해보세요. 10원이 물어보는 거는 그래프가 어떠냐가 아니거든요. 약으로 쓸 거야? 괜찮아? 물어본 거죠. 안 괜찮아요. 큰일 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A번, B번, C번이 한 80%는 비슷한 거 물어보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20%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A번은 정직한 거, 초반 유형. B번은 그래프를 좀 넘어서는 거. C번은 진짜 완전히 진짜 아웃사이드 박스. 모든 걸 고렸을 때 괜찮은 역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요 문제의 형태를 보고 어느 범위까지 생각을 요구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맞추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처음 보니까, 야, 뭐 이거 가지고 이러라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뭐 기술이 생기거든요? 이 문제는 생각해보시면은 6점 만점이잖아요. 그죠? 6점 만점인데, 6점 중에 6점 맞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6점 중에 빵점 맞기도 진짜 어려워요. 그죠? 대부분의 인간이 몇 점 맞겠어요? 3점. 왜냐면 적어도 ABC에서 1점 받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죠? 뭐, 글자 읽을 줄 알면은요. 그래서 대부분 인간이 3점을 깔고 들어가, 빵점은 안 나와요. 3점을 깔고 들어가고, 좀 운 좋으면 4점 나오고, 그죠? 그래서 6이 안 나와요, 만점이. 그래서 바이오가 7이 안 나오고 중간만 나오는 거야. 이런 데서 갈려가지고. 이거 깎아먹으면 크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쉽게 받는 과목인데, 진짜 잘 받는 게 좀 어렵고, 그 극간이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이런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탈탈 털어가 다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 세이프티에 대한 거는 진짜 잘 나온 토픽이에요. 물론 뭐 무수히 많은 데이터 문제 존재합니다. 그죠? 무수히 많은 데이터 문제 존재하는데 뭐 좀 갈래를 나눠 보자면은 일단 1번 환경에 대한 거, 2번 건강에 대한 거. 그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3번은 인체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인체라는 게 진짜 그 심장 뛰고 폐가 움직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인체 데이터는 잘 안 나와요. 왜냐 인체 데이터는 물어볼 게 너무 없어요. 달리기를 많이 하니까 심장이 빨리 뜁니다. 런 거거든요. 그 대단히 놀랍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문제가 쉬워지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환경에 대한 거나 이런 바이오케미컬한 이런 게 나오는데 저 바이오케미컬한 거는 항상 세이프티라든가 에티컬 이슈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 요 세이프티 말 나온 김에 좀 자세히 봐볼게요. 그러면은 좀 생각해보자. 만약에 내가 어떤 약을 개발했어요. 그죠? 약을 개발해가지고 저, 다이파론 아까 이걸로 할까? 다이파론? 그냥 다른 거 할게요. 헷갈리니까. 자, 어떤 약을 개발했어. 내가 어떤 정체불명의 substance X를 개발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끝내줘요. 안티 캔서 드러그예요. 암세포를 막 죽여버리는 거야. 장난 아니죠, 그죠? 최고야. 그래서 내가 비커에다가 암세포를 하나 준비한 다음에 이거를 X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2시간 후에 보면은 암세포가 와, 박살납니다. 최고야. 그죠? 너무 좋아. 암을 치료했네요, 그죠? 암을 치료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노벨상을 주면 되나요? 안 돼요, 그죠? 왜 안 돼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이런 물질은요, 뭐, 하루에 10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건 되게 쉬워요. 만약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암세포를 죽이는 게 내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난 암세포를 죽이고 싶어. 암세포는 죽이면 돼. 다른 필요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저기 불 붙이면 돼요. 죽을걸, 아마? 그죠? 그, 비커에다 불 붙이면 죽을 거야, 암세포가. 뜨거워서. 분명히 죽어, 확실해요. 그죠? 성공한 거예요. 그 맞는 말이 한데, 제가 연구해보니까 암세포에 불을 붙이면 죽는 사실 발견했습니다. 환자분에게 불을 붙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랑 저 아까 나이파를 먹겠다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환자한테 불 붙이겠습니다.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근데 그랑 똑같은 거예요. 실험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실험한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보다 세이프티 체크를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좀 짧게 캡처한 거라서 여기서 끝났지만은 일반적인 문제는 길거든요. 바이오 문제가 일반적으로 A, B, C, D, E, F, G, H, I, J, K, L까지 가고요. 각자 뭐 A 1, 2, 3, B 1, 2, 3, C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프 하나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약간 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좀 되게 많이 이어가는 편인데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그 세이프티 체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하면 좋을까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에티컬 이슈가 있는가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만약에 요 문제였다면은 다음 스텝은 뭐냐면은 로지컬한 것은 세이프티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바로 가면 안 되고 쥐를 써야죠. 그죠? 동물 실험해가지고 동물이 아픈데 내가 다이퍼를 먹이면은 동물은 죽지 않는 상태에서 페인킬링 이펙트가 있는가를 보여주면 돼요. 그럼 성공이죠. 그럼 아주 좋아. 그죠? 그럼 된 거냐? 아니죠. 그 다음은 사람이죠. 왜냐면 쥐랑 사람이랑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문제에서 IB 문제에서
자, 실험했어. 이 케미칼이 이런 이펙트가 있어. 그럼 되게 잘한 거지, 얘들아? 물어보면은, 네 말이 맞긴 한데 좀 부족하다. 왜냐면은 세이프티 체크 안 했으니까 적어도 동물한테 해보자라는 걸 수제스트 하는 것이 점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동물 실험을 보여줬어. 얘들아, 이거 봐. 이번 내가 동물 실험했어. 쥐를 10마리 잡아가지고 쥐 아픈 쥐들한테 약을 먹이니까 애들이 막 되게 날아다녔어. 되게 기분 좋아 보여. 그럼 된 거지? 그러면은, 아, 그래, 네 말이 맞긴 하다. 1점. 그렇긴 한데, 쥐랑 인간 다르니까 인간 실험 해봐야 되지 않겠냐? 1점. 이런 겁니다. 항상 얘네가 주장하는 그 범위에서 인정을 하긴 해야 돼요. 1점을 주긴 줘요. 그래, 네 말이 맞다. 1점 주는 건데,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 네 말이 맞긴 한데, 조금만 더 thinking outside the box를 해보자. 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라는 걸로 추가 점수를 받는 것이 요즘 데이터의 트렌드입니다. 요거는 좀 쉬운 거라 가지고, evaluating이 2점이에요. 2점이라는 것은 1점으로는 동의하고 1점으로 반박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요즘 거는 좀 늘어나가지고, evaluating이 3점, 4점입니다. evaluating이 4점이면은요, 하나 1점 동의하고 3점 반박해야 되거든요. 물론 얘는 그래프가 하나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진짜로 비판적으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사실 옛날 문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evaluating이 그냥 약간 보너스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evaluating이 메인입니다. 한 문제에 4점이면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문제랑 데이터 문제가 바이오는 원래 잘 나왔는데 옛날 같았으면 좀 짧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이제 그래프 자체를 분석하는 게 포인트라면은 요즘에는 그래프가 좀 길어지고 문제가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좀 더 크리티컬한 게 점점 많이 들어가요. 최근에는 이벨리팅 문제를 4점짜리를 2개 물어본 데이터가 냈었거든요. 근데 그럼 8점이잖아. 그것만으로. 근데 앞에 시험지 보시면은요. 페이퍼 2의 총점이 80이거든요. 총점 80인데 그중에서 10%를 한 문제로 먹는다는 건 대단히 큰 겁니다. 그죠? 그 정도로 그 비판적인 분석에 대한 포커스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는 여러분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바이오를 배우게 되면은 학기 초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많은 지식을 배울 거예요. 좀 조금 외워야지 일단은 보이니까 이런 게. 그래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맞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데다 응용을 시키는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외우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그냥 내가 지식을 넣는다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로 좀 생각하시면서 좀 지식을 쌓아 나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도 암기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제 암기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혹시 만나게 된다면은 이제 개념 공부하면서 그건 그거고 이렇게 문제 적용시키는 연습을 좀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에 대한 인트로는 이 정도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expect 할지 알수 있으니까 자 그래도 바이오를 들을 것인지 그죠? 아니면 전공을 바꿀 것인지 라고 생각해 보시고 자, 바이오 근데 좋긴 좋아요. 이제 전공자라면 피할 수 없는 과목이잖아요. 그죠? 이제 뭐 케미스트리 피직스 같은 거랑 선택이 있겠지만 캠이나 바이오를 가시는 계통이라면은 이제 뭐 전공자랑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파이팅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개인 연락처를 항상 드리거든요. 밑에 건 쉬운 거라서 안 봤어요. 몇 개 중에서. 그래서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요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 카카오는 요거, 위챗은 요거거든요. 요걸로 추가해 주시면은 그 뭐 바이오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IB에 관련된 거 다 괜찮거든요. 특히 요즘에 많이 물어보시는 과목 선택인데요. 뭐 뭐든지 다 괜찮으니까요. IB 관련된 거 전반적으로 다 답변 드리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은 편하게 물어주십시오. 네. 요거 수고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